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역사를 써내려갔다면 이번 주는 코스닥이 1000서닥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에 관심이 몰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 내리면서 4,95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6% 오른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시간 1,0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다시 5,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에 코스닥으로 오늘 수급이 몰리면서 힘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하면서 5,000포인트 안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보입니다. 4년여 만에 1000스닥 복귀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이후에도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1060포인트 선도 돌파해냅니다.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흐름이 장 초반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1조 원 가까이 매수에 나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원 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4천억 원 넘는 사자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만이 2조 넘게 팔아치우면서 이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외환당국 개입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엔화가 초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엔화와 동조세를 보이는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0.32% 내리면서 1,44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29일 1시간 간격으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두 회사가 같은 날 실적 컨퍼런스 콜을 여는 것은 사상 최초로 SK하이닉스는 29일 오전 9시에, 삼성전자는 오전 10시에 각각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서버용 D램과 HBM 수요 폭증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고지에 올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어난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한 바 있고, SK하이닉스의 경우 증권가에서는 17조 원에서 18조 원가량의 성적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지만 최근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만큼 20조 원 달성의 깜짝 실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베라 루빈에 탑재할 HBM4 공급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하고 있기에 진행 상황 등을 비롯한 양산 시점과 공급 전략 등 관련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반도체 투톱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 일본 언론의 HBM4 보도로 높게 올랐지만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0.07% 내리면서 15만 1,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미국 반도체주의 부진으로 인해서 3% 가까이 내리면서 74만 4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피아주사 SC제형의 시장 전환율이 기존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란 글로벌 리포트를 중심으로 알테오젠의 중장기 수익 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UBS 등 일부 증권가에서는 기존 머크가 제시한 30%에서 40% 수준의 전환율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50%를 넘어 최대 70%까지 전환율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선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로열티 비율이 공개되면서 급락을 보인 알테오젠이지만 반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로열티 비율 2%가 아쉬운 수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압도적인 시장 침투율이 동반된다면 실제 수령 금액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중장기 반등의 핵심은 키트루다 SC의 시장 침투 속도에 달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 20%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힘든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최근 들어 다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넘는 상승세를 오늘도 이어가면서 40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오늘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5, 6개월간의 평가 선정 절차를 거쳐 부지를 정한 뒤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아 2037년에서 38년 중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획이 사실상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후 인공지능 확산 등으로 안정적 전력 확보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내 기류가 다시 바뀌었고 기후부가 2차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이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 부문 상위에 꼽혔고 원전 필요 응답은 80% 이상이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 결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현재 시간 원전주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가 중소형 원전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같은 경우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오늘 상승 전환이 바로 이뤄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1% 넘는 하락세 이어가면서 92,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4.27% 떨어지면서 134,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무서운 급등을 이어가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부터 미국 M7 기업 중 5곳이 실적 발표를 하는 그야말로 실적 슈퍼위크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시장이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재료가 가득한 시장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마켓나우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닥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코스닥은 무려 6%가 넘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지수가 6%가 올라가면서 단숨에 100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출발이 굉장히 코스닥 쪽으로 쏠리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낌새가 있긴 했는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맞물리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지금 10%, 20%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갔다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상황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코스닥을 같이 사자, 들어가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또 조금 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닥에 이렇게 불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도 한 번은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평가 내린 리포트를 좀 함께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코스피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코스닥도 오늘 1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도 더 올라간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이제 5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물론 오늘 약간 내려왔지만 어쨌든 5000선을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앞으로 이제 12개월 전망 목표치를 5700포인트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한 50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수준 대비해서도 지수가 1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방산, 조선, 아니면 산업재 이런 섹터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지수를 우상향시킬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들은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도 굉장히 높게 잡으면서 53%로 제시를 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걸 계산해보고 현재 반도체 쇼티지 상황
그리고 조선 방산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올해 EPS 성장률 전망치를 더 높게 잡은 겁니다. 75%까지 EPS 성장률 전망치를 잡다 보니 거기에 맞추면 지수를 5,700포인트까지 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펀더멘털이 너무 좋고 이것이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 다음은 정부의 지속적인 밸류업 정책. 지난 반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난 반년 동안도 밸류업과 관련된 드라이브를 계속 걸었는데 이게 어쨌든 시장에 신뢰감을 주고 있고 외국계 쪽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올해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두 가지를 반영하면 충분히 코스피 업사이드를 더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이유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참 신기하게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이 점점 싸지고 있는 기현상이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것은 우리나라 코리아 랠리는 이익 전망치 상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 이익이 연초 이후에 21% 상향이 됐다는 거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ROE도 지금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 확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 아니면 시장 전체, 코스피 전체의 ROE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현재 지수가 올라왔지만 실적 개선세나 ROE 개선세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면 여전히 저평가일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평가한 것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평균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지수가 엄청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근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한 10.2배, 10배 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들어가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골드만삭스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자, 보이시죠? 지금 전반적인 앞으로 포워드 PER 체인지, 포워드 PER의 성장이라든지 포워드 EPS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른 이런 개도국 증시, 이머징 마켓 증시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부담이었고 이익 성장,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리포트를 발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는 업종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 근데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이거 코스닥 올라가니까 나도 이제 코스피 빼서 코스닥에 같이 올라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무섭잖아요, 솔직히.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강심장이신 분들은 코스닥으로 미리 옮겨 가셨겠지만 코스닥의 이런 급등, 이런 무서운 상승세가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전히 견조하게 실적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로 이 코스피가 올해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75%의 이익 성장률을 예상했잖아요. 여기에 기여하는 수준을 업종별로 이렇게 쫙 리스트업을 한 건데 자, 보이시죠?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그냥 실적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산업재, 요 정도만 있지 나머지들은 요 이익 성장에 이 반영하는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역시 여전히 반도체 아니면 산업재, 이 산업재 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특히 방산에 대한 좋은 평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네, 조선주. 조선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면서 조선주의 이익 성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결국에는 미국 마스가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녹색 이 라인은 방산주입니다. 조선 방산이 그리고 반도체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이익 성장을 강하게 뒷받침을 하면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 여전히 올해도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EPS 성장률 추이까지 이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EPS 이 실적 성장률이 2026년 올해 75%대까지 올라갈 거다. 목표 PR은 10.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내년에는 ROE가 드라마틱하게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 EPS 성장률 추이는 올해가 피크일 것으로 보이고 ROE가 올라가는 건 내년이 고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년 9월 이후에 작년 9월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익 성장 이 다운 사이클로 간다라고 그게 종료가 되고 나서 극적으로 반전이 됐는데 이런 좋은 지표들이 수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뭐 많이 올라온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분명히 리스크, 하락할 수 있는 다운사이드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책 모멘텀, 이익 사이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전히 한국 시장, 특히 코스피는 업사이드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줬습니다. 자, 코스닥도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고 코스피도 여전히 좋은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시장에 흔들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잘 고르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만년필이 주류이던 1960년대 초 심 끝에 금속글을 단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민 볼펜으로 불리는 모나미입니다. 잉크를 묻히지 않아도 곧바로 쓸 수 있는 볼펜의 등장은 필기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혁명이었습니다. 모나미의 시작은 1960년 고 송삼성 명예회장이 창업한 광신화공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 회장은 서울국제산업박람회에서 일본 회사 직원이 사용하는 볼펜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잉크를 묻히지 않아도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은 그에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국산 볼펜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볼펜 제조 기술을 배우고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귀국 후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1963년 모나미 153 볼펜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모나미 153 볼펜은 한 해에만 12억 개가 팔리며 국민 볼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에게 볼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이 손에 쥔 첫 기술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G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 불이 붙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는 뭘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현 팀장이 선택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어떤 섹터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코스닥 종목이 거의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상승률을 높이고 있어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번번이 올라오다가 꺾이고 올라오다가 꺾이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코스닥 시장 전체가 좀 붐업이 되면서 2차 전지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이게 그 작년부터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신정부 쪽에서 네. 금융자산을 결국엔 많이 육성을 시키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코스닥 활성화 및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시장까지도 뭐 연결해서 부양을 시키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가 그쵸.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제약바이오 정도 순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3,000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네네. 물론 뭐 미국을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산술적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다우지수가 49,000포인트입니다. 근데 그쵸. 나스닥이 23,000포인트예요. 그러면 2.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렇네요. 그럼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5,000이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이 1,000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결국에는 뭐 2.1배 수준을 본다라고 해도 2,500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러면 조금 플러스 알파 아웃퍼폼을 해서 3,000을 제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 뜬금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돼서도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네네.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에 이어서 배터리 관련돼서도 이제 보조금을 축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가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구조적인 개편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그룹이 이제는 ESS양 관련돼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예전에는 전기차에만 목을 메웠지만 이제는 ESS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항공, 드론 뭐 이런 쪽에도 차근차근 좀 탑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로봇 밸류체인까지 놓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이미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안 오르고 지금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살 필요가 있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 왔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가 2차 전지가 그전에는 자동차, 오로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ESS가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추가됐고 이제 로봇이 또 붐을 일다 보니까 시장에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로봇에도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주들도 오른 건 꽤 많이 올랐어요. 좀 이제 지금이라도 아직 2차 전지 못 담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MLCC용 E형 필름과 더불어서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 3,400원 원래 유상증자 한다라는 조회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뭐 해당 사항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점과 이제 올해 4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상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성이 눈여겨본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 코스모 신소재 얘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사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원래는 ESS양 관련돼서 동박 물량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엔 이제 AI 가속 기용, 회로박에 대한 확대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이제 AI 가속기 쪽에 대한 이런 회로박의 수혜가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역시 4분기 때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속기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AI 관련된 그런 레퍼런스로 포함이 됐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두 종목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해서 두 종목 지금 좀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코스모 신소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손찬현 팀장이 생각하시는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 보세요? 차피 종목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의 그렇네요. 포스코 퓨처엠은 잘 안 갔네요, 아직. 밸류체인 안에 네.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GM에 대한 발주 대량적인 취소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호재성 뉴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의 2차 현지자 향 관련된 소재를 동사가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ESS향 관련돼서 양극재나 음극재에 대한 소재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는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지만 동사는 턴어라운드가 된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제 동사 여러 가지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곳에서 이 LFP 배터리나 그리고 삼원계 관련돼서도 결국엔 로봇 밸류체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동사도 관련된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22만 7천 원인데 네. 22만 5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6만 500원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26만 원까지는 뭐 느긋하게 좀 보겠다. 네.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저희가 또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한 정고점 그 부근인 26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2차 전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손창희 팀장은 어떤 섹터를 골랐을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킨부스터 관련해서 관련된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스킨부스터 관련된 섹터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와서 이런 피부 미용이나 시술 많이 받는다라는 것도 최근에 뭐 뉴스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자, 주가가 좀 쉬고 있었어요.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쉬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네, 많이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스킨 부스터, 필러, 보톡스 이런 사업에 이제 앞다퉈서 좀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지만 실적은 뭐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네네.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노화 예방 관련된 그런 피부 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할 것 없이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뭐 나이 적은 사람 상관없이 그쵸. 피부 노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작년인가요?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였죠. 킴 카다시안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시술을 받았다라는 것도 좀 우리나라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하나의 관심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오면 필러나 보톡스 시술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게 많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이제 스킨 부스터 관련돼서도 시술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 뭐 관광객에 대한 수혜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연말까지 이 뭐 무비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향 관련된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네. 경쟁이 심화가 됐고 그리고 실적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는 다시 좀 이 관심을 가질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세 가지 포인트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이 섹터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 부스터 관련해서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뭐 요즘 서울에서 사람 가장 많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증권사 창구고 하나는 이 강남 쪽에 이런 피부 시술 받을 수 있는 쪽 거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온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남자들도 많이 올 정도로 남녀노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녀노소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시 부각받고 있는 스킨 부스터 관련돼서 종목을 좀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종목은 이제 뭐 첫 번째 종목 휴젤 좀 가져왔습니다. 휴젤? 휴젤은 이제 미국 시장에 원래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캐파가 크지 않았는데 아예 직접적으로 영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휴젤은 이제 보톡스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그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해외 쪽에 대한 팔로가 상당히 컸지만 미국에 직접적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스킨 부스터 사업도 올해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주가적으로 하락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는 이제 스킨 부스터 리쥬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미용 기기나 다양한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회사들보다도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그래서 스킨 부스터만 판매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용기기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판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유럽에서 바임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베룩과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작년에 좀 떨어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쪽에 대한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파마 리서치도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성장세로 전환될 타이밍이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휴젤과 파마 리서치 두 종목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젤과 파마 리서치 말 소개해 주신 두 종목은 최근에 좀 쉬고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킨 부스터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하나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종목은 LNC 바이오를 LNC 가져왔습니다. 바이오. 그러면 이주란에 가장 크게 대체를 해서 침투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LNC 바이오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LNC 바이오는 이제 엘라비의 리토라고 하는 그런 스킨 부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가 인간 피부 조직으로 만들어서 생체 적합성에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뭐 메가플러스라고 하는 의료 기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같이 연계하면서 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시장이라든지 이미 이제 세계 시장 20개국에 판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리투에 대한 매출만 500억 이상을 회사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3,600원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63,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선 고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8만 원, 손절가는 5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킨 부스터 쪽에서는 탑픽으로 역시 ABL 바이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파마 리서치에 또 뭐 대항마가 되면서 시장의 파이를 넓혀가고 있는 LNC 바이오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코스닥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지금 다 하락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으니까 코스피는 그닥 힘을 못 내고 있고, 그래도 장 초반에는 5천선을 다시 돌파했었는데 어쨌든 5천선 안착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5천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 5천선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이 오늘 진짜 굉장한데요. 6% 넘게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기관이 지금 코스닥을 무려 2조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원 넘게 기관이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러니까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이 전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한 4% 정도인데 그 밑단으로는 거의 다 지금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 뭐 20%,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갔다가 지금 27%, 에코프로도 2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면서 오늘 차익 실현을 코스닥에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으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또 오늘 이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텐데, 그동안 저희가 또 조우진 대표님과 체크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점검 좀 해볼까요? SK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견조합니다. 오늘 뭐 지난주 약간 하락했지만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50%대, HD현대중공업 28% 가까이, 현대로템, 방산주들도 최근에 또 좋은 흐름,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 많이 있는데, 자, 알테오젠이 이제 약간 문제입니다. 24%대까지 저희가 하락이 조금 깊어진 상황인데, 자,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자, 알테오젠 지난주에 일단은 뭐 그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예. 오늘도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는데 알테오젠은 상승률이 약해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수가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엄청난 그 코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알테오젠은 그거에 비해서는 뭐 한 4% 정도니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발표된 호재 중에 하나가 지금 자막에 보시는 대로 알테오젠 가장 중요한 어떤 아이템을 할 수 있는 키트루다 SC, 이제 제품명은 이제 큐렉스인데 전환율, 그러니까 일산 현장에 있던 의사들이 기존의 키트루다 대신에 키트루다 SC, 알테오젠의 기술이 차용된 키트루다 SC를 갖다가 선택하는 전환율이 50%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제 오늘 그나마 좀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해졌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랑 또 알테오젠의 또 호재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뭐 지난주에 처참했던 그 분위기에서 좀 반전을 갖다가 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락을 막고는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뭐 리포트에 뭐 저런 키트루다 SC 전환율이 뭐 높다, 이게 높으니까 뭐 그 전에 저희 지난주에 또 안 좋았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로열티 관련된 거였잖아요. 예. 로열티가 2%밖에 안 된다. 예. 시장에서는 그래도 많으면 뭐 4, 5%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절반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예.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전환율이 높으니까 이 관련해서 로열티가 낮더라도 그래도 파이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그냥 너무나 2%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2%가 낮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알테오젠의 이제 경영진이 수뇌부가 뭔가 이렇게 좋게 보면은 착각을 하셨던지 나쁘게 말하면은 속였다든지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수뇌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20일 날이 이제 지난주 폭락하기 전날이었는데 폭락하기 전날 알테오젠의 그 수뇌부랑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요?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 당연히 이제
하도 관심사가 이제 최고가 이제 그렇죠. 로열티 비율이니까. 얼마냐 예, 그래서 했겠죠.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알테오젠이 MSD에서 받는 이제 그 수입은 두 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마일스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열티인데 로열티. 마일스톤이라는 건 이제 임상이 진전되면서 또는 처음에 이제 제품을 가지고 출시했을 때 그렇게 되는 조건이 이제 초기에 받는 게 마일스톤이고 마일스톤이 다 충족되면 그때 로열티 넘어갑니다. 로열티라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받는 이제 금액인데, 네. 근데 여기서 그 20일 날 그 오후에 이제 알테오젠과 그 기관 투자가들과 사이 회의가 있었는데 당연히 최대 화두가 이거니까 도대체 너네는 이제 얼마를 받는 거냐, 그 MSD에서 얼마를 받는 거냐 이런 얘기가 노고하니까 알테오젠 경영진이 물론 정확하게 이제 MSD라 말하지 않아서 하지만 우리들이 맺는 계약은 대부분 이제 미들 싱글이다. 로열티 반을 미들 싱글이라고 했어요. 미들 싱글이라는 건 5%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누가 뭐라도 5%라고 해석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24시간도 안 지난 21일 날 오전부터 갑자기 MS에서 받는 로열티가 2%라는 게 이제 여의도에서 회자가 되면서 네네네. 이게 회자가 된다는 게 하나하나 그냥 구두로 떠오르는 메모가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MSD의 땡큐, MSD 공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5일 날 나온 공시인데 여기 붉은 줄로 쳐놨는데 네네. 예, 정확히 말하면 마일스톤이 끝난 다음에 after the achievement of all 마일스톤이 끝난 다음에 in a 2% 로열티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24시간도 전에 경영진이 사실은 약간 말하면 좋게 보면 이분들이 깜빡했다든지 나쁘게 말하면 속인 거거든요. 5%를 싱글 미들 네. 싱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5%, MSD에서 5%, 어디는 또 몇 %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 충당해서 전체적으로 알테오젠이 50만 원이 고점이 아니다. 저점이다 생각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일 날 전날 정년만 하더라도 미들 싱글이라고 했던 MSD 로열티가 이거는 구두도 아니고 공시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몰랐다는 자체도 사실 기관 투자가들의 해이라 볼 수 있고 개인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사실 어떤 이제 그 애널리스트 한 분은 죄송하다 그랬어요. 이걸 못 발견했다는 자기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어쨌건 아니 전날만 해도 미들 싱글을 얘기했던 알테오젠 MSD 로열티가 하루도 안 지나서 아침부터 이게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다. 그래서 이제 실망과 배신감의 22% 지금 차트상을 보시면은 엄청난 이제 파란색 은봉을 때리면서 그러니까요. 2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도 사실은 전체적인 파일을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2%이지만은 그 MSD 공시를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마일스톤만 하더라도 거의 1조에 해당하는 분량을 갖다가 이미 줬거나 줄 예정이다. 그러니까 사실 1조를 갖다 캐시를 받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신뢰. 그렇죠. 니네가 5% 내놓고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루 만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심지어 너네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냐면 공시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도 작년에 불구하고 나온 그런 건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근거만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1일 날 주가가 22%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진정을 하면서 주가도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어쨌든 그동안 응원하는 분들 많으셨고, 예, 예. 그렇죠. 코스닥의 시총 1위까지 올라오고 코스피로 이전한다 이런 기대감들까지 막 섞여 있었던 상황인데, 뭐 사측에서도 아직 명확한 뭐 해명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알테오젠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네. 근데 사측이 사실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는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아니었던 그쵸, 거죠. 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 주가를 폭락시킨 전조가 뭐냐면은 그 전전주에 전태현 사장께서 그 JP모건 헬스케어에 가서 많이 우리나라의 바이오텍 큰 이벤트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인데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따라갔고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죠. 질문이 나와서 도대체 후속 계약은 언제 나옵니까? 라는 질문 과정 가운데서 전태현 사장께서 뭐라고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은 조만간 추가 협의는 필요하지만은 조만간 기존에 했던 계약과 비슷한 순으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음 주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지난주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GSK 계열사랑 사실은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이게 전태현 사장의 말했던 그 추가 계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뜯다 보니까 기존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시장 뭐라고 인식하냐면은 조단위로 조단위죠. 인식하거든요. 네. 근데 GSK 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하나하나 뜯다 보니까 잘해봐야 4,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조단이라면 최소한
7, 8천 원 된도 뭐 이해가 되는데 4,200원이니까 거기서 한번 실망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로열티. MSD 로열티를 하면서 뻥뻥 터지면서 알테오젠이 막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전태환 사장에 대한 이 문제가 되니까 알테오젠이 뭐라고 이제 자사 홈페이지에 띄워놨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네. 그 조단위는 누가 알겠냐? 일부 언론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전태환 사장의 멘트를 받아서 기사하면서 조단이라고 기사가 나갔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봤는데 그렇다면 알테오젠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 싶었으면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어야죠. 그렇죠. 공지를 예. 하거나 안내를 했어야죠. 예, 저희는 조단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기존 계약이라는 것을 너무 이제 낙관져 보신 것 같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알테오젠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런 오보를 낸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수정 조치를 했다. 언제 수정 조치를 했습니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굳이 수정 조치를 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있어요. 12월 달에 알테오젠 옵션 계약은 공시도 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에 띄웠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런 알테오젠이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자신의 발언이 부풀려서 했다라고 인식을 했으면 홈페이지에 그 시장의 어떤 오해를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멘트를 띄워야죠. 너무나 낙관져 보신 것 같은데 라고 하든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와가지고 22% 떨어지니까 그런 적 없다. 예, 기자들 오보를 날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기자이지만 기자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종종 보면은 본인들이 잘못해놓고서는 사실은 기자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알테오젠도 그런 경우라 보고 그래서 알테오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중요한 네네네. 관점에서 설명드린 건데 무슨 설명드린 거냐? 알테오젠이 이런 불투명하면서도 또 심하게 본다면 주가 조작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에서 불미를 줬다. 이거를 금감원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재발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가 더 롱텀으로 이제 보유할 수 있는데 물론 현재 매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추가로 취재를 해봐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빅파마들과의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있으니까 알테오젠 비즈니스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20만 원대부터 사실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지속적으로 알테오젠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 번의 경우를 봤을 때는 너무나 이거는 단순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